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위대한 기업과 자산들의 놀라운 장기 투자 실적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다 결과론인 얘기 하지 마라. 지나고 나서 그런 얘기 누가 못하냐? 그 당시에 그럴 줄 알았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데, 그리고 그걸 알았더라도 어떻게 지금까지 갖고 있냐? 그렇게 시작과 끝만 연결해서 단순하게 말할래? 아직도 순진하게 이런 얘기하는 놈들이 있네. 지네가 무슨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정도 되는 줄 아나 보지? 정신 차려 이 양반아. 넌 개미야 개미.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아마 그 중에 누군가는 온라인에서 댓글로 퍼붓는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느끼는 체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며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예로 드는 어른들의 말씀처럼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운동 열심히 꾸준히 해야 돼. 건강은 늘 관리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라고 성의 없게 대답하는 느낌? 딱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투자자를 대하는 대중의 태도이고, 장기 투자의 놀라운 실적은 이미 최고로 성장한 자산들만 선별해서 결과론을 껴맞춘 내용이라고 폄하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사야 되는데? 네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 자산이 뭔데? 그게 성공한다고 확신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럼 전 계속 동일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 이 BTS 투자의 세 가지가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자산에만 투자한다고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단단히 빠진 것 같은데 괜히 엄한 사람들 꼬드기지 말고 함부로 말하면서 아는 척하지 마.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투자 방법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해서 그 자산에 최대한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강력한 부의 해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방식을 얘기하면 그에 맞는 사례를 들라고 하고, 과거 사례를 얘기하면 결과론이라고 하고, 미래의 예상 사례를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을 말하면 책임질 수 있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틀리면 채널 접으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이건 뭐 자기 맘에 안 드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말처럼 정말 모든 건 결과론일까요? 만약 이게 모두 결과론이라고 말하려면 제가 예로 든 사례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주식이나 상품이었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예리한 눈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들만 겨우 알 수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둔 것처럼 얘기하는, 그들이 말하는 것 같은 결과론을 껴맞춘 것일 테니까요. 그런데 제 과거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로 든 사례들이 뭐였나요? 주식은 2008년 이후부터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것들이고, 부동산은 서울부동산 평균, 강남부동산을 예로 들었죠. 제가 일부러 비트코인은 아예 언급도 안 했습니다. 2008년 당시에도 애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탑 수준의 기업이었습니다. 2010년쯤 애플은 미국 주식 시총 3위였고 2012년에 처음으로 1위로 올라와서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와 1, 2위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장했죠. 구글도 이미 2013년에 시총 3위로 올라왔고 그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2, 3위를 오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미 10년 전에도 시총 탑 수준의 기업들이었고, 그 기업들이 제로에서 시작해서 처음으로 시장을 만들어냈던 폭발적인 성장기의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흐름을 장기 투자 수익률로 제시한 게 뭐가 결과론일까요? 강남부동산의 땅 한 평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서울이라는 현재 세계 7위의 도시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무시 못할 수준이며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해 왔다고 말하는 게 뭐가 결과론이냐고요. 솔직히 2010년대 당시 성인이었던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 당시 몰랐습니까? 그게 좋은지? 정말 몰랐어요? 그 회사와 그 동네가 좋은지? 대충이라도 느끼긴 했지만 투자로까지 연결하지 못했었다면 그건 그 당시에 우리가 준비가 덜 됐던 거고, 즉 우리 사정이고, 그 당시 준비가 되었던 누군가는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그 기업과 그 동네가 좋은 걸 알고 투자로까지 연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투자의 기회도 아니고 고급 정보도 아니고 모두가 아는 기업과 동네고 10년이 넘게 오랫동안 언제든 진입해도 될 만한 타이밍을 계속 주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줬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세계 1등, 대한민국 1등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그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믿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현금을 그 기업의 주주권과 바꾸고, 레버리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좋은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현금과 대출을 합쳐 땅의 지분 가치를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보해서 10년 이상 푹 묵혀놨던 사람들의 놀라운 수익률이 다 결과론이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게 결과론이 아닐까요? 뭐 이렇게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은 생각보다 그리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투자하는 테슬라를 2010년에 일론 머스크가 CNN이랑 인터뷰하면서
미래의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루겠다고 발표하던 그 시점에 투자해야 했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전기차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던 2016년 테슬라의 모델3 대량 양산 체제가 이제 막 구축됐던 그 시점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2023년입니다. 이미 전 세계 전기차 보급률이 5%가 넘었고 올해 1분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내연기관 포함해서 테슬라의 모델 Y가 된 시기예요. 이 시기에 뭘 해야 하는지 앞에서 언급했던 2010년대 IT 기업들의 사례에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왜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될까요? 서울부동산의 장기적 우상향은 그래도 주식에 비해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도 인구 감소론 얘기하고 헬조선이고 전쟁 나서 망한다고 하면서 부동산 값은 폭락해야 한다고 자신의 바람을 담은 당위론으로 말씀하신다면 사실 전 이런 분들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인류의 역사를 좀 보세요. 인간이 왜 땅을 좋아하고 땅을 모았는지, 그리고 좋은 땅의 가치가 왜 올라가는지, 인구는 출산율이 아니라 이민 정책을 통해서 조절되어 왔으며 일자리와 기회가 넘치는 곳들엔 늘 사람이 몰리고 그런 곳의 땅 한 평의 가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른다는 것을 전 세계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떠나서 내가 봤을 때 살고 싶은 동네는 남도 똑같이 살고 싶어하고 그런 동네는 늘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대기 수요자로 존재한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과론이라는 얘기, 지금까진 그랬지만 앞으로는 이라는 얘긴 더 이상 안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도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2014년, 2018년 반감기 때 투자했었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아무도 비트코인 얘기 안 하고 언론에서도 다 사기라고 하고 소위 경제 전문가란 사람들이나 정치인이란 사람들이 나와서 비트코인을 없애야 한다고 할 때 용기 내서 그때 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2023년입니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이 시점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권 후보들이 비트코인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2020년부터 비트코인으로 투자 수익을 보고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차분하게 마친 후에 이제 현물 ETF까지 신청하면서 SEC에 가이드 받아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CBDC 나오면 다 죽는다고 말하고 미국이 비트코인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으면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닐까요? 그래놓고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또 비트코인 차트 보여드리면서 최근 3년간, 5년간 누적 수익률이 몇백 %라고 말하면 그때 또다시 등장해서 야, 그런 결과로는 누가 못하냐? 이런 얘기만 하고 계실 거냐는 겁니다. 뻔히 우리 눈에 보였고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 지나갔고 또 다시 다른 기회로 다가왔어도 똑같이 무시하고 눈 감아 지나보내면 평생 부동산은 거품이고 주식은 줄 때 먹는 거고 익절은 언제나 옳고 장기 투자 수익률은 모두 다 결과론이란 얘기만 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차트에 짝대기 그어가면서 지지선 저항선 이 얘기만 하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투자라는 도로 위에서 남보다 빨리 가겠다는 생각만으로 수많은 차선 변경과 실시간 최단 경로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서 차 안에 함께 타고 있는 가족들은 전혀 신경 안 쓰고 본인이 느끼는 운전 피로도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투자라는 도로 위에서의 차선 변경이 아니라 그 도로의 끝이 가리키는 종착점이 맞게 방향 설정이 되어 있다면 운전은 시간이라는 자율주행 AI한테 맡겨놓고 우리들은 자신의 본업에 집중하고 남은 에너지를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는 이 한 문장의 멘트 안에 투자의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들의 장기 투자를 오늘도 응원하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